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것을 당뇨발이라고 하는 걸까요? 당뇨로 생길 수 있는 발의 질환에는 발의 궤양뿐 아니라 사실 피부하고 발톱의 변화, 구조적 변화,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당뇨발은 당뇨로 인한 신경병증과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궤양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뇨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발의 상처가 당뇨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증상은 왜 생기는 거예요? 당뇨 합병증 환자들은 혈관들이 좁아져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당뇨로 인해 발에 구조적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에 작은 상처가 생기게 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만성 상처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당뇨발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궤양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궤양이 생기는 건가요? 당뇨를 가지신 환자분들은 발에 궤양이 생기기 전에 당뇨병성 신경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리로 가는 혈관뿐만이 아니라 신경들도 같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다리가 쥐가 잘 난다거나 저릿한 증상을 자주 호소하십니다. 이것이 점점 진행이 되면은 발에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가 나더라도 아픈 줄 모르고, 혹은 꽉 끼는 신발을 신어서 눌리는지 잘 몰라서 상처가 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신경병성 궤양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리에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궤양을 혈관병성 궤양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당뇨를 가지신 분들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에 궤양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톱 깎다가 혹은 작은 화상에 생긴 상처가 괴사가 발생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 당뇨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핀 테스트, 소리급세 테스트 등을 통해서 신경병증을 진단하게 되고, 초음파 검사, 산소 포화도 검사, 사지 혈압 검사, 또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이 혈관 상태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당뇨발이 생겼는데 방치하면 다른 합병증이 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 작은 상처가 염증이 점점 진행되고 상처가 깊어지면은 발가락 혹은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점점 진행돼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당뇨발이 발생하는 과정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주대병원에서는 여러 과의 전문의들이 모여서 다학제 진료를 한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영상외과 선생님과 재건을 담당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발의 구조적 질환을 담당하는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 당뇨를 전문으로 보시는 내분비내과 선생님이나 절단 후에 재활을 담당하는 재활학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받은 환자들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절단을 최소화하고 재건을 통해서 하지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과 선생님들이 다 토의를 해서 진료 방향을 결정하거나 혹은 또 검토를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당뇨발은 꼭 절단을 해야 할까요? 재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당뇨발이 절단으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의 전신 상태나 혹은 혈관 상태, 또 골수염의 동반 유무에 따라서 절단하지 않고 재건이라는 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재건이라는 것은 유리피판술이라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절단을 최소화하고 환자분의 하지를 보존하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주대병원에서는 예전부터 다학제 진료라는 것을 통하여 재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비유리피판술을 이용하여 하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재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논문을 통해서 출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발 환자들은 특히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단을 시행한 경우에 보조기와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성형외과에서 당뇨발의 재건 성형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상처가 잘 나을 때까지 외래 진료를 받게 됩니다. 교수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예방 방법이 중요해지는데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떠한 질환이든 예방이 중요하지만 특히 당뇨발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에서 예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를 가지신 분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의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를 앓으신 분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발을 잘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항상 본인의 발 상태를 관찰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항상 실내에서는 맨발로 걷지 않고 양말을 신거나 실내화를 착용해서 상처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길이가 정말 1cm라도 되는 상처가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보습제를 이용하여 발의 이제 건조함을 예방해야 되는데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부위에는 보습제를 잘 발라서 보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톱은 짧게 깎지 않고 어느 정도 길이를 유지한 채로 이제 놔둬야 되고 꽉 조이는 신발이나 앞이 단단한 신발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굳은 살 제거를 위해 티눈 연고나 반창고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병원을 통하여 티눈이나 굳은 살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발 궤양을 앓고 있는 환우와 보호자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당뇨발은 항상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본인 발을 매일매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은 심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적극적인 혈당 관리에 함께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발 전문의에게 다른 문제가 없는지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당뇨병성 족부 궤양이 심각하다면 아주대병원을 방문하여 절단을 최소화하고 재건을 통해 다리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